여기에 제가 들어왔는데 중간에 들어왔어요. 중간에 그때 재보궐선거였는데 아마 재보궐선거에 들어와서 2년 8개월이 열심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팅 기간의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빨리 이렇게 체제를 만들고 또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일에 따라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근데 이제 6기에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또 강력하게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해왔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꼭 비교하자면 이제 그 5기 때 씨앗을 뿌리는 단계였다면 이제 6기 때는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집으로 짓는 것 같으면 이제 기초를 가지고 기둥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좀 더 남원을 더 크게 도약시켜보자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시작했는데 우선 그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같이 이러는 구성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내면적인 그런 진행이었다면 밖으로는 그 남원시를 진단해 보면 남원시가 여건, 자연적인 여건 또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이게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데인데 근데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역시 지역의 경제적인 소득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안 된 거예요. 뭐 농업을 보더라도 농사 여건이 좋지만은 정말 이 농업이 다른 데보다 훨씬 경쟁력 있게 남은 농업이 주민들 소득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일을 잘 여건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관광이라고 하는 남은 이제 뭐 흔히 관광 도시라고 하는데 관광도 그 명성만큼 그렇게 실질적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소득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갔던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또 초기에 아주 싹이 잘 틔워지고 가능성을 높게 일들이 진행시켜서 내부적으로 일할 때도 그런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 시민들도 그런 데에 대한 많은 공감을 갖고 또 박수 쳐주는 그런 것이 많았다. 남원이 도농복합형의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 농촌에 점유하고 있는 그 산업 포션이나 인구가 조금씩 많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농촌이 잘 돼야 시내가 잘 돌아간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런 곳인데 남원 농업이 비교적 강한 일면이 있었어요. 사람들 그걸 잘 모르지만은 실제 정확히 진단해 보면은 남원이 농토도 넓고 땅도 기름지고 또 큰 재난도 없고 또 지산이라고 하는 큰 산부터 섬진강 하류까지 있기 때문에 고도가 다 달라요. 저 위쪽은 평균 500m, 600m 또 중간에 저희들이 거쳐갖고 400에서 150까지 떨어지다가 또 이쪽 평야 지역은 뭐 50, 해발 50, 100 정도.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그 토질과 기후가 약간씩 달라요. 같은 나무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아주 다양한 그런 품목의 농산물이 나오고 또 실제 그런 농산물들이 다른 지역에 나오는 것보다는 품질이 우수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판로에도 이렇게 애로가 없이 팔아왔던데 그렇지만은 이제 농업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보면은 그 남은 농산물, 남은 농업에 대한 우수성 이런 것을 소비자들이나 밖에서는 잘 모르는 게 아주 그게 우리한테 프로의 숙제였는데 근데 그런 방법을 우리 남원의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빨리 이렇게 정착화시켜야 한다. 자리 잡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춘향 애인이라는 그런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2013년도부터 열심히 이제 해왔는데 상당한 부분을 성장세를 보여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해가 되고 동참하고 이런 게 많아졌고 농업에서의 뭐 다른 전국적인 다 현상이지만은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농촌의 고령화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 농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농기계 임대를 해주는 업을 대대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농기계를 직접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역별로
임대 사업소를 만들어서 편리한 조건으로 농기계 이렇게 빌려다 쓸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이 농업이, 우리나라 농업이 상당히 투기성이 강한 그런 일면이 있어요. 뭐 같은 품목이라고 해도 고가일 때 뭐 폭락이 될 때는 값이 뭐 20배 이상 차이 나는, 원청 투기성이 강한 점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그때그때 그 필요한 농업 정보를 잘 파악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시 농업 정보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농사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부터 나중에 생산해 가지고 판매할 때까지 그 유용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자, 이런 일을 이렇게 해오고 있고, 두 번째 이제 관광의 남원이 그래도 앞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영역이 틀림없는데, 근데 이제 이것을 참 이 자원이 많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끌 것인가는 상당히 이게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또 지금 젊은 사람들의 추세에 맞는 그런 소재가 아니고, 여기는 고전적인 소재, 전통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정체성을 갖추면서 현대적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흡수케끔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첫째는, 하나는 우리 남원의 전통 문화에 관한 자산, 광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전에 관한 이야기, 또 하나는 남원이 지리산이라는 뭐 천혜의 그런 국립공원 1호의 그런 자산이 있으니까, 이제 두 가지를 트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쉽게 볼 때 시내 관광, 광활로원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관광객이 그래도 그 어떤 인지도 때문에 광활로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100만 이상이 꾸준히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착안해서 광활로원 주변을 남원다운 또 한국다운 그런 정서를 가지면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타운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원 예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구를 이렇게 5지구로 나눠 가지고 1지구에는 전통 한옥 숙박, 그리고 이제 한옥을 된 아주 고급형 숙박 시설을 작년에 완료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2지구에는 그에 관련된 체험, 이제 우리 체험할 게 많이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 지역 그 문화적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도입해가지고 체험단지를 만들고, 또 3지구는 이렇게 그 길을 따라가지고 그런 명소를 만들고, 또 4지구는 그 옆에 있는 우리의 그 전통 시장과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제 근세기에 있던 우리의 옛 정취나 향수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을 만들고, 이런 작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뭐 일지구 하면서 조금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같이 수긍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것이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악관광이라고 생각해요. 뭐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많이 가지만은, 현대인들이 뭐 머리 아프고 붙잡으면 자연히 이제 자연에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산림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친환경 전기열차, 이제 산악철 돌아간 거. 근데 전기열차는 우리가 굉장히 아이템 설정도 잘 했고, 앞으로 남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이 국내 최초로 하는 거여서 시행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여정이다. 지난 13년도에 이제 철기연이라고 하는 국립철도기술연구원하고 서로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시작을 해왔는데, 뭐 예산까지도 국회에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데까지 끌고 왔어. 앞장서 막 끌고 왔는데, 역시 이제 그 제도적인 면, 또 예산적인 측면, 또 이제 워낙 이게 처음에 이제 관심이 없다가 사람들한테 부각이 되니까,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순수한 시각으로 봐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전달해서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고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번 주 어제 그 월요일 날
6월 26일 날 국회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항도 다시 한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일깨우면서 해당 부처 또 정치권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시민들 또 같이 이렇게 토론을 가졌는데 어떻게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실무적인 문제를 봉착하면서 다소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를 이번에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서 보다 더 큰 시각으로 이제 풀어갈 수 있겠다.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그 남원 지역에서 시작해서 육로정에서 정령치로 해가지고 저쪽 그 변산골 계곡으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된다고 하면 효과는 뭐 굉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있는 그 마을에 사는 교통 약자들이 있어요. 겨울철에는 이제 도로를 폐쇄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 교통편을 제공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자동차가 가는 그 도로 교통을 전기 열차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고 그 사시사철 이제 그 전기 열차를 가기 때문에 지리산의 그 장관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겨울 설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도 크게 기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요 전기철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해를 넓혀가지고 전라북도가 조금 더 이렇게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시민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또 뭐 14개 시군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 송환진 지사님을 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실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조금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런 것도 이해를 부었을 것 같고 그거 하나만도 크지만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저쪽 발해봉의 뭐 철축제라든지 눈꽃 축제 그다음에 백두대간이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이렇게 그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백두대간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뭐 체험 휴양 시설 또 교육 전시관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추세를 볼 때는 앞으로 이 산림 산악 벨트를 만들어서 관광하는 것은 우리 남원이 대한민국 어디에 놔두지 않을 것이다. 지금 사실은 그 추세를 볼 때 강원도나 뭐 이런 데가 이제 먼저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보이셨는데 그런 부분은 경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앞서가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남원에 또 하나 이렇게 진단해 보면 가장 아쉽고 지금 그 부족한 측면은 역시 그 지역에 기업이 적다는 거예요. 기업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또 밖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유출이 되는 것이고 또 지역에 기업이 적으면 아무래도 그 세수도 또 당연히 이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열악성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도 기업하기 여건이 뭐 썩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몇 가지 이렇게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일단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죠. 저쪽 영남에서 옛날에 88 올림픽도로가 4차로로 많이 확장 개통돼가지고 시원하게 뚫려 있고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순천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IC에서 시내로 접근하는 접근망이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뭐 여기 있는 북남원 IC에서 시내까지도 뭐 5분 정도면 올 수가 있겠고 KTX도 하루에 26번을 쉬거든요. 상행선 한 13번씩 KTX 서울 접근도 좋아지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많이 이제 그런데 각심해가지고 재작년에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평가한 전국에서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를 남원이 했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기업적인 마인드 또 그런 데에 대한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일궈낸 것이다. 그런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명품은 이렇게 악조건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리고 이제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그냥 막연히 이제 뭐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적정한 규모의 그 기업 용지, 산업 용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죠.
산업단지는 저쪽에 3회 그 월평지구에다가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만 평 정도, 17만 7천 제곱미터 정도 하는데 저는 그 정도 규모가 우선은 아주 적절할 거로 생각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내가지고 큰 규모로 했을 때 얻는 그런 안고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단지를 만들어서 집적된 그런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우선 첫째 조건이 나중에 기업이 들어오기 쉽게 하려고 하면 그 땅을 기업들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를 항상 낮춰야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도 우리가 그 조성 원가, 그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데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기업들에서 위탁해서 맞게 서게 되면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해서 했고 청년 취업 할당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요. 그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취업 준비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쿼타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 남원시부터 솔선해가지고 남원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규 공무원을 뽑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거 준비하는 이제 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걔들이 실제 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입학할 때부터 나는 그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이제 공공기관에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유도하고 여기 있는 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큰 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3년 동안 지금 70명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 취업 할당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지역에 맞는 제도를 찾아내 가지고 하는 것이 좀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 남원시가 별도로 하고 있는. 그 서남대학교는 사실 일반 다른 데 있는 대학교와는 갖고 있는 의미나 가치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 지역에 우리 국도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 유일한 대학교다. 특히 의과대학이 마련된 것은 지역의 어떤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운영을 전 이사진에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횡령과 의과대학 부실 운영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정부의 대학교 통폐합 방침과 어울려가지고 그때 통폐합하면서 사람들 의과대학을 폐과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 또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폐교 폐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이제 교육부하고 서로 이제 방향을 같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정상화 시키려고 하면은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 적임자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거기가 이제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뭐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 서울 시립대학교 그리고 서울 삼육대학교 이 두 군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정상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이제 두 군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 시의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은 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합대학으로 면모를 갖추게 있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일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의과대학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 있어서 그래도 특성화시켜서 어떤 전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학에 대한 그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해요. 그게 지금 현재 그 구재단이 갖고 있는 구이사진이 있었어요.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권한도 없지만은 아직까지 구재단 측과 이렇게 서로 하면서 뭔가 자기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있어요. 현재 법적으로는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여기에 있는 것인데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인데 사분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구재단 측과 현재 운영하는 지구에 대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정부의 교육부의 의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시립대학교나 삼육대학교나 지금 정상화 계획을 냈는데 그 정상화 계획이 조금 부족하다. 6월 말까지 부활해서 내라. 이게 지금 교육부의 현재 입장이거든요. 근데 서로 안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그 서로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시립대학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는 자치단체가 타 자치단체에다가 전에 전 이사장이 횡령했던 그 횡령금을 보전해야 돼요. 근데 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를 지금 상대 쪽에서 내걸고 있고, 삼육대학교는 지금 그 중에서도 이 서남대학교가 그 남원 캠퍼스와 아산 캠퍼스 두 군데 있는데, 아산 캠퍼스는 구재단 측에다가 주고 남원 캠퍼스만 운영하겠다. 그리고 의과대학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과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은 삼육대학교 측보다는 시립대학교를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가 뭐 그런 법규 해석에서부터 방향 설정을 실은 교육부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부가 그 전에는 구재단 측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그쪽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항의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번에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교육부 장관 책임자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그쪽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일정상으로는 6월 말까지 양측의 정상화 계획안을 보완을 제출하고 7월 달까지 사학분역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얼마 전에 구재단 측에서 학교를 다시 폐교하겠다, 뭐 이런 뭐 언론에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막상 협상을 두고 마지막 협상을 두고 먼저 이렇게 자기들이 유리한 면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제는 그 7월 달 늦어도 아마 8월 달까지는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모든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에너지를 모아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서남대학교를 살려야 된다. 서남대학 살리되 의과대학 보건계열이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심에 거기를 확실하게 이제 각종 인증 평가에서 견딜 만큼 받고, 그 다음에 남원에서 이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박원순 시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통화를 했더니 박원순 시장이 이제 거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대학교 이사장이니까 이 남원에 자기는 그 전에 농업과 농생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개인적으로는 남원을 여러 번 와봤고 지산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농생명을 특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 입사했을 때의 하나의 방안이다, 뭐 이런 말씀 넣으셔서 그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제 오히려 지난번에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서남대학교가 건실한 운영자를 만나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끔 하고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병합발전소가 정확한 이름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2014년도에 제가 7월 1일날 취임하고 7월 달에 저희한테 제의가 왔었던 건데, 그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장려하는 그런 에너지 산업이고 한 3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3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다,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었고, 2015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여기다 열병합발전소 만든다. 그렇게 다 잠잠하다가 금년에 1월에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면서 화력발전소를 중단시키고 또 미세먼지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날로 이렇게 높아지니까 지역 주민들 또 환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 하여금 이게 뭐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론을 듣고 제가 그 마을에 쫓아가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미세먼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것을 추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건 시장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건축 허가를 시에서 해 주었지만은 이것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아직도 뭐 그게 앞으로 전기 에너지 사정에서 필요한 시각이 있지만은, 저는 남원이라는 그 청정한 도시, 또 그 마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또 앞으로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한 뭐 그런 문제의 심각성, 이렇게 본다고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보다 그 시민들이 잃게 되는 심리적인 불안감, 건강 위해 문제 이런 게 더 훨씬 크다고 해서 그걸 하지 않는 걸로 이야기하고, 사업 추진하는 그분들도 막 그런 시의 입장을 전달을 받아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산자부 장관한테도 이거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건의를 하려고. 그 지방자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뭔가 일을 이뤄내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는 데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좀 많이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제 입장에 관한 논리가 아니라 이게 4년, 5년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정말 그럴 겁니다.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행정을 익숙하고 잘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서로가 상당히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걸 일을 시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할 때 비행기를 많이 생각해요. 비행기가 자기가 이륙해서 뜨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도 많고 위협성도 많고 해서 고도를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순항을 속도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로 보게 되면 이제 이륙을 했고 테이크했고 이제 고도에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내려와서 다시 착륙이고 다시 이걸 세팅해가지고 또 이렇게 시키자. 이게 이제 물론 저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지금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남원도 그렇고 한 거의 반세기 이상 끌고 와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이렇게 헐렁하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에 대한 일에 대한 생각이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하면서도 지금 이게 제가 한 번 더 한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4년이니까 4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확실하게 견고히 이렇게 잡아놔서 설령 다른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큰 변화 없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일례로 제가 지금 남원시가 지난달로 해가지고 시가 안고 있는 부채를 채무를 다 갚았어요. 지금 부채가 우리가 하나도 없는 도내에서 유일한 시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 단체장이나 시장한테 유혹은 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떻게 일종의 선심성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는 걸 그런 유혹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는 재정의 이렇게 건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있는 게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채가 있으면 부채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인 그런 불안도 있지만은 실제 거기에 대한 그 이자가 매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재정을 건전하게 확보해 놓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야, 부채가 없을 수도 있구나, 부채에 대한 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단체장이 오더라도 함부로 이렇게 빚지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제가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금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재정, 이게 어떻게 보면 시정은 재정을 운영하고 살림하는 측면이 상당히 그 중에 본질적인 부분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했다. 그런 이제 한 번 더 하든 지금 하든 시장의 자리는 유한한 거니까 이제 이후에 멀리서 내가 또 돌아보거나 또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때가 제대로 했다, 어떤 전기가 됐었다 이런 것을 받는 게,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욕심이라는 욕심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 안에 이제 지방자치를 했었던 다른 데 전체 지도자에 비해서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주신 만큼 절대 제가 실망시키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기조 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한다고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일을 해낼 수 있다. 지금같이 서로 이렇게 믿고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기회가 남원을 다시 한번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람을 같이 이렇게 인식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시장님 건강은 어떠세요? 건강? 네. 건강은 아플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다른 데는 좀 비가 왔는데 남원이 비교적 그 수리 시설이 잘 돼 있는 데인데 비가 이번에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이번 주말부터 온다고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위에 동화댐이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소규모로 하는 수리시설이 갖추지 않은 그 밭작물 이런 데가 이제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아쉬운 대로 이번 주말에만 오더라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뭐 생활용수나 지금 이렇게 논농사 하는 데는 뭐 이대로 아무래도 8월 중순까지는 간다고 해요. 우리 집사람 이제 그 딸에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이제 들어보고 취직하고 아들은 이제 대학 4학년이고 다 키웠어요. 우리도 이제 애들 다 나가고 집사람만 있어서 옛날에 그 우리 아버지 형이 키울 때 다 떠나고 나니까 뭐 후전하다 그 말씀 잘 하셔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끔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주로 집에 없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여유가 없는데 나는 바빠서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뭐 이렇게 애들 오고 막 카톡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면은 저런 생각하다 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집사람이 나가고 혼자 있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취미랑 요즘 가끔 하시는 것좀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취미는 뭐 사치지 사치 취미가 있을 수가 없지. 네.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이렇게 풀로 뛰는 사람이 뭔 취미가 있겠지. 참 선거는 참 몇 번 해봐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평소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만나고 그런 것이 선거 준비라고 하지. 요즘에 뭐 선거 전략이 뭐 이렇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은 막 선거꾼들은 뭐 선거가 어떻게 그런데 아니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친구들도 많고 정보도 많고 머리도 좋고 그러는데 전략을 한다고 해서 막 넘어가고 그런 것이 없는데 마음은 이제 시간이 다가오에 따라서 좀 그런 생각이 신경 쓰이고